나이가 들수록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통의 전화도 참 귀하구나. 젊을 땐 사람을 쉽게 만나고 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무게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 그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생기지만 그 사람을 잘 떠나보내는 법은 쉽게 생기지 않더군요. 괜찮은 줄 알았던 사람이 말 한마디에 멀어지고 정든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순간들, 그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이 인연, 이제는 끝내야 하나?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인연을 끊는 순간에 대해 시작합니다. 그 순간은 우리의 인생에서 작고 사소한 일이 아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에도 몇 명씩 만나 웃고 떠들고 아무렇지 않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만남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나이 들수록 인연이란 말의 의미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내가 원하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한 통의 전화, 짧은 안부 인사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인간관계의 피로를 느끼고 괜히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진다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괜찮은 걸까요? 관계를 줄인다는 것이 외로움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의 연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소한 대화, 따뜻한 미소, 그 한마디의 관심이 내 하루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남아있는 인연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어떤 인연은 이제 놓아야 할지를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나를 깊이 이해해 줄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이 줄어드는 이 시기, 어떻게 관계를 바라보고 정리해 나가야 할지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풀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기억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떠나는 사람보다 남는 내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인연들이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조용히 멀어지고, 또 어떤 인연은 짧지만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떻게 떠났는지가 아니라 그때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 이별을 받아들였는가입니다. 누군가의 떠남 앞에서 우리는 분노하거나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계속 그 사람의 그림자 안에 갇히게 됩니다. 반대로 그 인연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되짚어보고 그 사람의 결정도 하나의 삶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마음은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남은 사람이 슬퍼만 하면 떠난 사람도 짐이 됩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이 담담히 자신의 삶을 이어간다면 그 이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차이가 멀어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왜 떠났는가를 묻기보다 나는 어떻게 이별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 내가 내 안에 품어야 할 것은 분노도 미련도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존중과 평온함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삶에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났기에 내 안의 감정을 더 들여다보고 내가 원하는 사람,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연의 끝자락에서는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 태도가 앞으로 당신이 만나게 될 인연의 깊이를 결정짓게 될 테니까요. 이별의 방식이 곧 당신의 인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이별을 통해 성숙해지고 어떤 이는 그 이별로 인해 자신의 품격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이별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별을 어떻게 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관계도 마지막 몇 마디 말로 모든 인상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이 분노와 비난의 말로 덮여버리는 순간 그 인연은 상처로만 남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했다. 나는 잘하려 했는데 배신당했다. 이런 말들이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상대를 향한 말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남는 이미지가 됩니다. 저 사람은 이별 후에 항상 저렇게 말하더라. 나중에 나도 저렇게 말할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아끼고 침묵을 선택합니다. 괜히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상처를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화를 풀고 싶다면 종이에 써도 좋고 혼자 조용히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건 곧 나의 얼굴이 됩니다. 말은 나를 담는 그릇입니다. 상대를 욕할수록
내 마음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신가요? 그럴수록 더 말하지 마세요. 침묵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침묵하는 사람에게는 더 깊고 성숙한 인연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떤 말을 남기며 떠났는가가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남는 나의 모습이 됩니다. 환한 얼굴, 차가운 뒷모습, 비난이 가득한 말투. 그게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별마저도 품격 있게 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끝내면 후회로 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이별합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감정 위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많이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화가 났던 그 순간,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았던 그날, 그 순간에 결정한 반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아쉬움으로 바뀝니다.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되었는데, 그런 말들이 마음속을 맴돌며 결국 나 자신을 탓하게 되죠. 이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격과 삶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노는 불과 같아서 지나고 나면 내가 탄 자국만 남더라. 그 말처럼 화를 낼 땐 내가 이긴 것 같지만 돌아보면 잃은 것만 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 도움을 주고받았던 기억, 마음을 나눈 따뜻한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감정으로 지워지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화가 난 날에는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는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날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말을 아끼고 연락을 미루고 자신을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제야 진짜 판단이 보입니다. 이 관계가 정말 끝내야 할 인연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의 오해였는지, 화가 아니라 평온 속에서 판단하면 후회가 훨씬 줄어듭니다. 한 고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 중에는 말하지 말고 상처 중에는 결정하지 마라. 이 말처럼 관계의 끝은 감정이 아닌 의식으로 마무리해야 내 마음도 회복됩니다. 떠나는 방식이 곧 나의 품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나고 또 떠나보냅니다. 그러나 어떻게 떠났는지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바로 내가 떠난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별 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이상했어. 내가 잘해줬는데 배신했지. 원래 그런 성격이었어. 이런 말들을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니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말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건 더 이상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내 이미지를 갉아먹는 행위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있을 때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은 인연이 끝난 뒤에도 저렇게 말하는구나. 나중에 나와 틀어지면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하겠지. 결국 나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말을 아끼는 용기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나를 담는 그릇이다. 상대를 욕하면 욕할수록 나의 마음과 인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관계를 정리할 때 내가 어떤 얼굴로 어떤 태도로 떠나는지가 곧 내 품격이 됩니다. 좋았던 인연이었든 상처를 남긴 관계였든 그 마지막 장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떠날 때 그 품격이 남는다. 떠나는 방식이 단정하면 떠난 인연도 언젠가는 나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미소로 인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단절이고 진정한 인간관계의 마무리입니다. 상처 속에서 내린 결정은 후회를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난 채로 상처받은 상태에서 관계를 끊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최선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는 못 참겠어.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며칠이 지난 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런 후회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화난 순간의 결정은 감정에 휘둘린 선택일 뿐입니다. 진짜 나의 의지가 아니었던 거죠. 분노는 순간이고 후회는 오래갑니다. 어느 지혜로운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씻고 나면 내가 탄 자국만 남더라. 화를 낼 때는 내가 이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내가 잃어버린 것만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날, 감정이 북받친 날, 그날은 아무 결정도 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말고, 문자도 보내지 말고, 그냥 하루를 조용히 보내세요. 하룻밤만 지나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그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인연은 정말 끝내야 할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렇게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후회가 훨씬 적습니다. 고전 지혜에서는 말합니다. 분노 중에 말하지 말고 상처 중에 결정하지 마라. 상처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화는 진실을 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인연의 본질은 조용해졌을 때 더 잘 보입니다. 단절을 결정하기 전에
하룻밤의 침묵과 고요함을 꼭 가져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심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정말 이 사람과 끝내야 할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기대를 조절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해줍니다. 단절은 예술입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비우는 일.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등을 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대가 먼저 멀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관계를 끊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절은 버림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지저분하게 얽힌 감정의 실타래를 조용히 천천히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그곳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인연에 지나치게 매달립니다. 떠난 사람을 떠올리며 미련을 가지고 혼자만의 후회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떠난 인연보다는 남은 인연에 집중합니다. 예전 어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닫힌 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려있는 창을 봐야 한다. 떠난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앞에 다가온 좋은 사람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떠난 인연은 떠난 대로 감정 없이 조용히 보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단절 후에 별표 쉼 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왜 그 인연을 놓았는지를 스스로 되짚어봐야 하죠. 그리고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은가? 이런 질문은 마음을 정돈하게 하고 다음 인연을 더 맑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한 고전의 지혜처럼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품격이 맞아야 지속된다. 내가 좋은 품격을 갖추면 그에 걸맞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좋은 인연은 어떻게 맺었는가 보다 어떻게 떠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떠나는 방식이 단정하면 떠난 사람도 언젠가 나를 그리워하게 되고 다시 만났을 때 따뜻하게 인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인연의 마무리, 그리고 평생을 지켜주는 품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다면, 그리고 지금 떠나야 할 인연을 생각하게 되었다면, 이 시간을 함께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기쁨과 위로, 또 때로는 상처와 눈물도 나누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더 깊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 끊는 것, 아름답게 정리하는 것, 그 자체가 성숙한 인생의 태도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떠난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남은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입니다. 손 모으고 합장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지혜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당신의 모든 인연이 따뜻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